어제 일요일 여러 언론에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이 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그 핵심 참모와 만나서 들은 얘기, 뭐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 테니 사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발언을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좋게 해석하면 본인은 반드시 집값을 잡을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참모에게 집값을 잡을 어떤 정책을 마련해라고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통령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도 그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멀게 하면서 그 집값 폭등에 관한 숫자까지 축소 조작해 가지고 우리 분석으로 보면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청와대 그 고위공직자들 아파트 값만 해도 작년 말로 40% 올랐고, 또 청와대에 그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상위 10명을 뽑아보면 평균 57%가 올랐고,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분석해보면 48%가 올랐고, 지난주에 서울 구청장들이 가진 아파트를 분석해봐도 47%가 올랐습니다. 근데 국토부나 청와대는 작년 10월에 10%쯤 올랐다고 그러고, 금년 이번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14%가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대통령께서는 연초에도 신년사에서 자기 취임 전까지 집값을 낮추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관료와 청와대 참모들은 뭔가 대통령의 에게 정확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조기숙 전 수석은 자기는 일본처럼 폭락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뭔가 정책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지식이 굳이 뛰어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자기가 믿고 자기를 돕고 있는 참모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대신 피력하거나 그분들에게 맡기고 있을 텐데, 어쨌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고 지금 서민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나 이 서민들 한 8, 90% 되는 국민들이 얼마나 집값 폭등으로 이 허탈감과 박탈감에 빠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기숙 전 수석이 책을 써서 그 책에 그 정책 대안이 몇 가지가 들어 있었는지는 내가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중에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여졌고 그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해서 그 공급을 위축시켰고 공급을 위축시켜서 전세 대란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뭐 전혀 내가 보기에는 사실과 다르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작년 도입을 했지만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루고 또 총선 끝나고 또 뒤로 미뤄서 6월 말이 돼야 아직 시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국적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는데 그게 시행되지 않았는데 시행돼서 전세 대란이 왔다? 그건 사실과 다르고 공급이 위축됐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하나도 된 게 없다. 우리 경실련은 전면적으로 즉시 실행하라고 작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해 오는데 그것을 청와대와 국토부 장관, 부총리 이 사람들이 자꾸 시행을 뒤로 미뤄서 지금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공급 위축은 전혀 온 게 없다. 그 다음에 전세 대란이 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우리가 분석을 했듯이 서울 전체적으로는 3억, 그 다음에 강남 같은 데는 7억, 8억씩 집값이 폭등하니까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가 3년 전에는 6억에 전세를 놨지만 그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20억이 돼가지고 20억이 됐는데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10억짜리를 빌려줄 때는 한 6억 정도를 받지만 20억짜리 집을 빌려줄 때는 8억, 10억 이렇게 전세금을 높이고 싶은 욕구를 갖겠죠. 그리고 그 자기가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변에 그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리면 하나가 그 동네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값이 아파트값이 폭등해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 전세값이 같이 뒤따라서 폭등을 했어요. 그 문재인 정부 1년 전 박근혜 정부 끝부터 2016년부터 지금 거의 4년째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니까 뒤따라서 전세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와서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뭐 한 8개월, 9개월간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준 거는 맞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공급이 위축돼 가지고 전세 대란이 왔다는 건 전혀 그 내용을 잘못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실련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명예와 부를 동시에 누린다면 추구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와대와 그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재산이 얼마고 그중 부동산이 얼마인지 그걸 꾸준히 지금 밝히고 알려온 것은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최소한 부동산 부자들을 임명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실태를 지금 우리가 알려온 것이고 그 작년 말에 그런 실태를 문재인 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 37%가 다주택자였어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실태를 우리가 알리니까 대통령 지시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1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가급적 팔아라. 그냥 팔아라고 권고만 했을 뿐이고
그 권고가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지금 공문을 보내서 확인했는데 공문에 대한 회신도 안 주고 있고 거의 다른 그 언론이나 우리 조사로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그런데 그 조기숙 전 수석도 참여정부 청와대와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 부동산 부자가 많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이 그 많은 청와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여러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에는 집이 두세 채씩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던 그런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임명된 걸로 봐서 청와대에 또 굉장히 많았고, 우리는 최소한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고, 대통령은 자기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춘다고 했는데 그런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청와대만이 아니고 지금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또는 공기업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특별하게 죄가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부동산을 많이 가졌으면 나가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되지.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해야 할 사람들이 공직까지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영실련이 청와대에 가서 우선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 다주택자부터 내쫓아라. 교체해라.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한 15,000명 가까이 되는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부동산 불로소득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쫓아라. 이제 바꿔라 하는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